새해 첫 거래일 투자템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모멘텀들 텔레그램 자료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블룸버그의 직접적인 수혜주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볼 거고요. 지난해 말부터 좋아지고 있는 올해 유망 섹터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이 중국 관련주들이 강한데 이 종목도 중국 관련주였어 하는 종목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템이 함께 보시죠. 네, 비나텍 얘기입니다. 비나텍도 단연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한 텔레방에 모멘텀을 분석해 놓은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비나텍의 회사 정체성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슈퍼커피시터와 수소 연료 전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아주 빠르게 저장하고 내보내는 장치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나텍을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블룸 에너지입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건물 안에 직접 발전기를 두는 자가 발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글로벌 1등 기업이 바로 미국의 블룸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블룸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때 끊김없이 전기를 돌리려면 슈퍼커피시터라는 핵심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나텍은 블룸 에너지의 슈퍼커피시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커피시터의 위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슈퍼커피시터는 주로 스마트 계량기 같은 작은 기계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정도의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로 신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재미나이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얘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26년 이후의 성장 동력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소재 부품을 우리는 또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비나텍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또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항공 엔진 기업인 MTU 에어로 엔진과 협력을 해서 항공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내 공급망 진입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벌고 2, 3년 뒤에는 수소와 항공으로 또 한 번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텔레방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역시나 비나텍의 수소 연료전지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력망을 새로 깔고 대형 발전소를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대안이 연료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설계에서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인데요.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에는 비나텍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블룸 에너지와 직접 손을 잡고 납품하는 곳, 낙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은 비나텍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나텍의 주가 흐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굉장히 강한 주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0%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 통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상당히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앞서서 텔레방에 언급이 됐었던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대장주는 비나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동아화성만이 빨간불을 밝히고 있고 관련주들까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올해 엔터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참고해서 이제 텔레방에 올려놨더라고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핵심은 엔터주의 빅사이클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프를 제가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따로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이걸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엔터 4사의 합산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지난 2024년을 보면 앨범 감소, 뉴진스 논란 등으로 주가가 푹 꺼졌던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다시 우상향을 그리면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상승세가 2026년까지 쭉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티스트와 시장 확장, 이 두 가지 키워드 때문입니다.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왕의 기환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이 다 돌아오죠.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슈퍼 IP들이 완전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들은 단순히 앨범만 파는 게 아니라 콘서트, 굿즈와 같은 고마진 상품을 엄청나게 팔아치우기 때문입니다. 레거시 IP들의 귀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고요. 신인들은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이 베테랑들은 홍보비 없이 바로 회사에 이익을 안겨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돈 버는 아티스트들이 때로 몰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중국 시장에서 다시 물꼬가 트이고 있죠.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팬덤의 구매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브나 SM 같은 기획사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크거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디어유,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은 올해 숫자로 증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엔터 주요 5개사의 합산 매출액 무려 7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5%대로 역대급 실적 잔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포인트가 중국이었죠. 오늘 속보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의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 복원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4% 넘게 오르면서 역시나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5%,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도 같이 봐야 한다라고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중국 관련 엔터주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엔터주에 이어서 이 종목도 중국 관련주였어 하는 종목은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역시 중국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삼양식품이 중국 현지 공장 증설 변경 공시를 냈었는데 당시 시장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교보증권 권우정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양식품의 중국 전략과 핵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일선 대도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저선도시, 즉 중국의 지방 중소도시로 깊숙이 파고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더 잘 팔릴 것 같지만 불닭볶음면에 대한 선호도는 오히려 저선도시로 갈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불닭볶음면의 침투율을 보면 1선 도시는 3%에서 4% 수준에 그치는 반면 3선 도시 이하에서는 7에서 8%대로 높은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방 도시일수록 매운맛 그리고 자극적인 로컬 입맛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안 했던 게 아니라 못했던 겁니다.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다 보니까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선 도시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거죠. 현재 저선 도시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바이샹이라는 글로벌 로컬 브랜드와 입점률 격차가 큰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시장에서 불닭볶음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밀양 2공장 증설에 이어서 2027년 상반기에 중국 현지 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이 물량 부족, 변목 현상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삼양식품의 견고한 미국 성장 스토리에 그동안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갔었던 중국 저선도시라는 거대한 시장에 문이 열린 셈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름 견조한 주가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월 이후로 주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라는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투자타이밍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 기업들 계속 급등하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반도체 소부전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1월달 내내 이쪽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아마 지금도 살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K반도체가 이 H반도체에 대한 수혜까지 접촉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나왔던 그 이야기 좀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요 급증에 따라서, H200 칩을 주문하기 위해서 TSMC에 증산을 요청했다고 하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중국 칩을 공급하게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이 엄청난 수요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 HBM3E에 대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HBM 관련된 장비 종목들, 또 하이닉스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바이스펜스까지도 중국이 승인을 한다는 조건만 있다면, 이번 연도 지출 계획을 또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승인이 문제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아마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또 미장도 엔비디아 급등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이제 그록이라는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이 어떤 CPU 기술, 그러니까는 에이지 반도체 기술을 계속 좀 사모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던 건데, 지금 어제 들려온 소식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AI 이지블랩스라는 기업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어떤 추론의 폐쇄를 완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뿐만이 아니라 추론할 수 있는 AI 반도체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CPU, LPU 이런 추론형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루프를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GPU뿐만이 아니라 이 ASIC 반도체 시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손이 굉장히 좀 세게 뻗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점에 있어서 오늘 제주 반도체, 노타 이런 기업들도 결국 이 ASIC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CES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CES를 통해서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어떤 상용화 나온다 한다면은 역시나 거기에도 이 ASIC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는 이 본격적인 이 ASIC 반도체 시장이 될 것 같고, 1월 달에 그런 것들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역시나 이 ASIC 반도체는 설계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설계 기업 중에서 또 우선 순위에 있는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네. 종목 볼까요? 지금 현재가는 14,900원인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AI 반도체 IP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NPU라고 하는, 그러니까 AI 전용 반도체죠. 이 NPU의 IP를 공급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메모리 시스템 IP까지 공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AI 반도체, 그다음에 메모리 IP까지 동시에 공급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이 메모리죠. LPDDR5X, 이런 곳에 이제 IP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이 IP에 대한 로열티가 증가하는데, 사실 작년 그 수요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IP 제공 지연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하반기에는 이 IP 제공이 정상화되면서 하반기도 실적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쌓여서 적자를 살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연도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 보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HBM, DRAM, 그러니까 DRAM의 차세대 반도체 HBM이고, 이 HBM 다음을 보는 게 이제 CXL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인데, 이 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엄 등록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이 CX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IP를 공급하는 게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것좀 있어서 이 메모리의 어떤 상승과 함께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가 또 가장 강력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아마 제주 반도체하고 노타를 놓치신 분이라면은 이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원익 IPS 그리고 HL만도 두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원형 IPS 같은 경우도 디램값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장중에 뭐 20%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하고 있죠. 1월 달은 결국 메모리가 급등에 대한 수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을 하시되 일부 물량을 좀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원형 IPS 같은 경우도 이 목표가 75,000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95,000원까지 최종 목표가를 좀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 HL만도 같은 경우도 결국 다음 주 CES에서 주목받을 만한 게 현대차 공급망인데 현대차 공급망에 가장 확실하게 다가가 있는 게 HL만두입니다. 이미 3분기부터 액추에이터로 실적이 잡히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대량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없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게 HL만두이기 때문에 여전히 HL만두 같은 경우도 불같이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노타라는 종목이죠. 이 노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AI 최저가 전문회사를 말씀드리면서 결국 엑시노스 2,500에 이어서 엑시노스 2,600까지 이제 기술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노타 같은 경우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하루 만에 또 급등하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월 달에 이 에이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 4시부터 시작하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